귀신과 10년째 동거하는 여대생입니다. 16편. 귀신님, 무속인이라고 하셨는데 머리 아파 깨지려고 하네. 아우, 저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위험합니다. 님께선 걱정보다 호기심 같으신데 제게 호기심을 가졌던 많은 무속인들께서 거품을 물었죠. 크크크크크. 농이에요, 농.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님. 저 어릴 때 무당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자꾸만 저희 집에 오겠다고 그러던 게 기억나네요. 막 저 끌고 자기 무당집 데려가겠다고. 대나무에 비추불 단 곳으로. 그 의도가 너무 불순한 일이 많아서 전 웬만한 무속인들과 접촉을 꺼립니다. 님은 무속인이라니 잘 아시겠죠? 그 불순한 의도가 뭔지.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스님과 무녀님께 말하면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부처 핸섬 스님한테 아까 짬뽕 먹으면서 카카오톡을 걸었는데 스님 왜? 제가 신이 들려서 귀신을 보는 거예요? 아니, 네, 스님 폰 갤럭시임. 저래 와이파이 됨. 스님하고 저렇게 대화한다고? 아빠가 선물로 사드림. 야, 핸드폰도 사드리고 가난했다가 많이 버셨네? 폰 사주기 쉽지 않은데? 한 번은 예전에 절에 갔는데 스님 양말에 빵꾸가 나 있었음. 나 웃었음. 크크크크크. 아니래요. 크크크. 봤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요. 전 그저 보는 눈과 감각만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24시간 실시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제 글 정독하신 거 맞죠? 전 모든 귀신을 보는 게 아니란 걸 존재감만 언뜻 알 정도? 제 사주가 나무신이래요. 그리고 저승에 법도가 있나요? 제사 지낼 때 찾아오시는 건 그럼 한이 맺혀서 오시는 거? 제가 알기론 어느 시점마다 세상에 올 수 있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삼촌은 왜 온 건지 모르겠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때 그 난간에서 삼촌 찾아왔던 이야기,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무속인들은 신이 들려서 그 신을 통해 귀신 보는 거 아닌가요? 전 제 자체가 감각으로 보는 거라고 아는데요. 시야와 감각을 합치는 기분으로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요. 나이가 들면서 숙련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아시는 분 한 분 계시던데 반가. 귀신을 본다고 무조건 신을 뒤집어 쓴 게 아니란 건데, 즉 쥐나 동물들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 반응을 보이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무속인들과 나는 엄연히 다른 능력이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귀신임? 빙의임? 뭐임? 이라고 물어봐도 대답해 드릴 수가 없어요. 개도 귀신봄. 난 개 같은 감각을 가진 거임. 그러면 개도 무당해야 됨? 헐. 아빠의 이야기. 혐오를 못 보시면 뒤로 가지 마. 아빠 직업 자체가 교통사고 난 장면을 많이 보는 직업임. 죽은 사람도 자주 봄. 어릴 적 나는 머리 없는 귀신이 온통만 떠돌아다니는 걸 자주 봤음. 왜 요즘 세상에 머리가 없는 귀신이 나타나지? 처형당하는 것도 아닌데. 난 늘 궁금했음. 중학교 때 우리 집 옆은 강변도로인데 그 도로에서 엎드려서 무언가를 찾던 머리 없는 귀신을 본 적이 있음. 끄악! 사형을 당했다면 조선시대 옷을 입어야 할 텐데 현대적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인터폰을 통해 보이는 양복 입은 머리 없는 귀신이 문 열어달라고 벨 누르는 꿈을 엄청 많이 꿈. 머리가 왜 없을까? 여러분 알 것 같음? 현대 옷을 입고 머리가 없는 거면은 피해를 당한 거겠죠? 토막을 당하셨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뭔가 좀 그런 일을 겪었다던가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냥 겁주려는 옵션인가? 그러다 아빠랑 둘이 밥을 먹다가 내가 이야기를 꺼냄. 아빠는 죽은 사람 자주 보재. 암만? 그래? 안 무섭나? 꿈에 안 나오나? 사람 죽고 살고 다 똑같은데 뭐. 아빠는 덤덤히 밥을 먹음. 우리 가족 강심장 인정. 어떻게들 죽는데 막 머리 피나고 그러제? 끔찍하지. 속도 때문에 머리가 무겁다 아이가. 머리와 몸이 분리가 돼뿐다. 헐. 머리가 날아간다고? 빠른 속도로 부딪히는데 목이 견디겠나? 그렇음. 내가 봐온 귀신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귀신이고 님들이 혹시 보는 머리 없는 귀신은 교통사고 당한 귀신임. 도로에 무언가를 찾던 귀신도 그 도로에 대형차가 자주 쌩쌩 달리는데 아마도 머리를 찾아서, 여기서 니모를 찾아서 생각나는데 나 또라이인가 봐. 좀 다른 차원이시긴 하네요. 나는 소름이 돋았음. 아빠가 봤던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집에 내 꿈에 찾아온 것임. 이 글 쓰는데 머리가 또 쪼이네요. 교통사고가 나면 목이 떨어지고 내장이 터지고 뇌수가 터지고 하여튼 엄청 끔찍하다고 함. 차를 조심합시다. 하루에도 여러 명이 그렇게 가신다고 함. 아빠는 그걸 수년간 봐온 것임. 한번 내가 새벽에 배가 아파 응급실을 간 적이 있는데 새벽 3시였음. 내 앞에 침대는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한
거임. 막 두근두근거리고. 밖에 어떤 아저씨가 엎드려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로 추정됨. 그 커튼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음. 돌아가신 분이 누워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음. 밖에는 경찰이 와서 가족들과 이야기 중이었음. 아저씨가 어찌나 울던지 그 마음이 전해져 나도 눈물이 났음. 그리고 상조회사가 와서 커튼을 젖혔는데 흰 천이 덮인 사람이 보였고 튀어나온 발이 보였는데 오그라든 발이 고무장갑 뒤집은 색깔이었음. 덜덜. 그리고 꽁꽁 묶어 실어갔는데 커튼은 계속 살랑살랑 흔들렸음. 이때 보인 건 아니고 느껴지는 걸 써보겠음. 남자분이셨는데 자신이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셨음. 그리곤 천천히 일어나 응급실 입구로 걸어나가셨음. 난 이때 어제는 울고 웃으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어 슬퍼졌음. 우리 옆에 당연한 듯 있는 사람들이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그런 슬픈 마음이 들었음. 그리고 응급실의 간호사분은 분무기로 알코올을 뿌리곤 세팅을 다시 했음. 그리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응급실은 평온해졌음. 사람은 죽고 나면 잊혀진다는 게 너무 슬픔. 그래서 제사를 지내주는 게 아닐까 싶음. 우린 당신을 잊지 않았다 라는 뜻에서. 할머니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날 꿈에 껄껄 웃는 소리가 남. 영호는 본 적이 없음. 왜냐면 우리 친척 중에 조카가 생겼는데 재롱이 장난이 아님. 조카가 태어나고부터 껄껄껄 웃으시는 소리가 꿈에 들림. 좋으신가 봄. 아빠가 어릴 적 이야기. 어릴 적 비가 많이 왔는데 논두렁을 색동옷을 입은 어린이가 애기 동자와는 다릅니다. 고개를 논에 쳐박고 둥둥 떠 있었다고 함. 아빠는 호기심이 생겨 그쪽으로 달려갔는데 계속 넘어지고 했다고 함. 그래도 아빠는 열심히 달려갔음. 집착 전에요. 겨우겨우 한 7번 넘어졌나?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가까이 가고 있으니 논에 고개를 쳐박고 있던 색동아이가 슥 일어나더니 싱긋 웃더니 사라져버렸다고. 아빠는 어린 영혼을 잘 보는 듯함. 그리고 아빠는 어릴 적 익사한 여자 시체를 본 적이 있는데 비 오는 날 아빠 집, 즉 할아버지 집 앞에 도랑이 있는데 둥둥 떠내려오는 것이 풍선 같았다고 함. 배가 빵빵하게 부른 여자 시체였는데 어찌나 퉁퉁 불었는지 돼지 시체 같았다고 함. 그리곤 아빠는 어릴 적 그 꿈에 시달렸다고 함. 충격과 공포. 그리고 이건 할아버지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려 광견병이 걸린 머슴이 동네에 있었다고 함. 침을 질질 흘리고 공수병에 걸려 물만 보면 목이 콱 막혀서 신음하더라고 함. 그렇게 그 머슴은 괴롭게 죽어갔는데 그 집주인은 들것에 실어 산에다 버리듯 거적대기에 말아 던져놨고 그 집은 딸이 귀신이 들어 목을 매 살자 하고 할머님은 미쳐버리고 완전히 파탄이 났다고 함. 덜덜.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입으면 귀신으로서 해를 당하는 게 맞는 것 같음. 착하게 살아야지. 아멘. 그리고 얼마 전 아빠가 우리 집 벽시계를 엄청 오래된 건데 멀쩡한 벽시계를 출근길에 갖다 버리는 거임. 그 벽시계는 축 결혼이라고 써져 있었음. 좀 예쁜 시계라서 버리지 마, 내 방에 걸게 라고 하니 안 돼, 버려야 된다 라고 하심. 결혼 선물로 받은 건데 왜 버려 하며 쫓아가니 아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6명에서 돈을 모아 결혼 선물로 사준 건데 이 중 4명이 돌아가셔서 최근에 한 분 돌아가셔서 총 4분 돌아가심.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안 되겠다며 버린 것임. 나이가 들면 내 주위 친구들이 하나씩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죄어오며 쓸쓸해졌음. 최근 돌아가신 분은 계속 돌아가시기 전 아빠를 보고 싶다고 온다고 했었는데 아빠는 바쁘다며 다음에 보자고 계속 그러셨던 것임. 그리고 그분은 아빠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고 아빠는 마음이 아파 시계를 내다 버렸던 것임. 쓰레기들 중에 쓸만하다고 주워서 절대 쓰면 안 돼요. 멀쩡해 보여도 저런 사연이 있어 버리는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아빠의 휴대폰 구경을 하는데 6명에서 젊을 적 찍었던 낡은 사진이 찍혀 있었음. 예전엔 아빠 이미지 사진 찍었네, 아빠 일진이가 라며 놀렸었는데 마음이 미어지네요. 아빠가 한번 사고로 돌아가실 뻔했을 때 아빠는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꿈에 돌아가신 친구 2분이 나와서 양쪽에서 부축을 해줬다고 함. 이 친구야, 정신 안 차릴 거야? 라고 장난칠 때처럼 아빠의 뒤통수를 팍 때렸고 그리고 깨어나니 병원이었다고. 아빠는 일어나 야발놈들 곱게 깨우든가 뒤통수를 쳐? 라고 하심. 몸은 한 군데도 다치지 않았다고 함. 곧 시크릿 가든 하네. 야호, 개콘도 포기하고 글 쓴 거예요. 나 이뻐?
나 이제 시가 볼 건데 시크릿 가든 내일 와서 써도 됨? 기다리지 말고 잘 자요. 러블러브 해요 여러분. 나 옆에 사과 뜯어먹고 놔뒀는데 글 다 쓰고 나서도 사과 3개 안 변했어. 뭐야 이거? 그리고 나 찻 이거 알아요. 귀찮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귀신과 10년째 동거하는 여대생입니다. 16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또 그 몰입해서 읽다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뭐 지금이야 뭐 당연하게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죠. 사람이라는 게 또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진짜 뭐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모르는 거라.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주변에 뭐 중마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병에 걸려서 이제 먼저 하늘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진짜 슬프네요. 귀신과 10년째 동거하는 여대생입니다. 17편. 안녕 여러분. 모래요정 바람돌이에요. 크크크크. 잉. 양은혜님이 만들어준 거. 크크크크크. 10년째 귀신과 동거 중. 쌀주는 뭐야?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쓱스. 사랑해요 나의 팬 하트. 사랑이 담겨있네요. 좀 무섭기. 색동의 센스. 한참 웃음. 요즘 뭐랄까 이상한 느낌이 오네요. 머리도 어제부터 아프고 뭔가 전파에 이상이 생긴 기분? 역시 짐승년은 다른가 봅니다. 지구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랄까? 술 먹은 거임 나? 울렁울렁거림. 멍구도 이상해요. 뺑뺑 돌고 간절 곳에서 본 새들도 이리저리 무리지어 이상하게 날아다녔어요. 동물들도 재해가 다가오면 그걸 느끼고 도망을 가죠. 멸망이 가까워진 기분? 농입니다. 크크크크크. 몸들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제 직감과 그냥 요즘 실세를 보면 건강에 주의하셔야 할 듯해요. 조심 또 조심. 저 어제 꿈을 꿨는데 산에 제 신발을 파묻으러 가는 꿈을 꿨어요. 묻진 않았고 묻을 곳을 찾고 있었죠. 그리고 산을 지키는 할아버지에게 혼이 나서 몰래 파묻으려 돌아다녔고요. 이건 어제 꾼 건데 저 요새 자주 꾸는 꿈이 있는데 구석인 관련 분들 해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판에 전문적인 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붉은 천을 올린 관이 2개 있었음. 장례식 중이었는데 관 옆에 커다란 삼성 TV가 있는데 대장금이 나오고 있었고 이영애 님이 나옴. 한 개의 관은 홀로 그냥 덩그러니 있었음. 위에선 독수리? 하여튼 사냥하는 새 비슷한 새가 울며 날아다녔음. 뭐임 이거? 자꾸 꺼. 뭐래 방금 일어났어요. 5시가 다 돼가네. 몸도 으슬으슬 아파와요. 피곤. 그리고 귀신들은 좋은 일은 예언해주는 일이 별로 없더군요. 나쁜 예감이 귀신의 형상으로 나타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 글을 정독하신 분들은 눈치채시려나? 여러분이 많이 묻는 이야기의 답은 이 말밖에 못해드려요. 그리고 귀신 관련 이야기는 전 몰라요. 물어보셔도 대답 못해드려요. 그리고 저 찻 이거 알아요. 실제로는 찾는다 쫓는다 다 알아요. 저 나름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라규. 키보드가 버릇이 돼서 찻이라고 써요. 덜덜. 저 편한 대로 쓰면 안 돼요? 귀찮아. 오늘은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할까 해요. 재미없을 수도 있음. 갑자기 떠올라서 쓰는 거임. 전쟁 난다는 건 아니고요. 전쟁과 어려운 국난을 겪으신 분들이세요. 요즘 전쟁 날까봐 불안해하심. 우리 할아버지 가족은 원래 황해도 사람임. 이북에서 전쟁 때 피난을 오셨음. 그때의 고난과 생이별의 아픔을 풀어내보고자 함. 처음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할아버지 집은 지주였고 땅도 컸다고 함. 전쟁이 터지자 머슴들이 먼저 증조할아버지를 죽이려고 덤볐다고 함. 그래서 바리바리 짐을 싸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결정하셨음. 이때 지식인이나 배운 사람은 모두 잡아 죽였다고 하니 할아버지의 형제들은 즉 큰할아버지 한 분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고 한 분은 선생님이었으므로 증조할머니는 깊은 산속 굴 같은 곳에 먹을 것은 잔뜩 해놓아 형제 2분을 숨기고는 전쟁이 끝난 후 만나자 숨어있거라 하셨고 나무로 가는 기차 위에 올라앉아 진보다리를 들고 작은 할아버지를 업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서울로 월남하셨음. 증조 할아버지는 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나룻배를 타고 겨우겨우 남한으로 갔음. 그리고 38선은 분리되었고 형제들을 찾으러 다시는 이북으로 갈 수 없게 되었음. 다리는 폭파되고 사람들은 죽어갔고 고아들은 속출했음. 군인들은 오열했고 병신이 되어갔고 집에 남겨진 아이와 아내 생각에 울어댔음. 젊은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을 전쟁에 보낸 채 하루도 잠을 편히 못 자더라고 함. 자다가도 헐떡 깨어 땡땡 아빠 돌아왔슈? 라고 하곤 했다고 함. 젊던 증조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잃어버릴 뻔하는 등 많은 고난을 겪었음. 2분은 서울에서 만나자 라는 약속만 한 채 서로 다른 역경을 딛고 서울에 도착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둘은 서울 어딘가에서 상봉했다 함. 그리고 정부는 피난 온 사람들을 아무것도 없는 평야에 살으라고 보냈고 그곳이 전라
전라도임. 지역 감정은 안 돼요. 안 돼. 지금은 김제 평안하게 생활하고 계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은 돌아가셨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산도 사지 말고 집도 좋게 짓지 마라. 땅도 욕심 가지지 말라. 이루어 놓은 것이 모두 다 허망하다 하셨다고 함. 전쟁으로 인해 다 잃으셨으니 완전 무소유가 되셨음. 그래서 우리 집도 무소유를 실천하며 똥도 휴지 2칸으로 닦고 삼. 크크크크크크. 아빠는 어릴 시절엔 전주에서 태어나 잠시 살다 창원에서 거의 생활했고 묵뚝뚝 경상도 사나이가 됐음. 엄마는 전주 토박이 여자로 전주 이임. 전주에 이씨들 많이 사는 곳암. 그곳 출신임. 아빠가 고향을 들리고 하다가 만나게 되어 둘은 아무것도 없이. 엄마는 대체 뭘 믿고? 여튼 젊은 나이에 결혼해 이렇게 자수성가 있음. 대단함. 박수! 아빠 박수. 뻑뻑뻑뻑뻑. 아빠 박수 이거 예전 내가 즐겨보던 판에서 본 건데 완전 웃었던 건데 어디 가심? 나 이거 써도 됨? 크크. 그리고 오빠 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음. 그리고 할아버지는 형제들을 찾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도 하시고 TV에도 출연하시고 평생을 노력하셨음. 그렇게 지금 80이 다 돼가시고 우리 아빠는 50을 넘었음. 이산가족 상봉도 너무 대기순번이 길어 쉽게 할 수가 없다고 함. 할아버지는 평생을 형제분들을 그리워했음. 죽어서라도 만나고 싶다. 멀지 않았구나 하셨음. 맨날 우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분임. 엄마가 버릇없게 구는 나를 혼내면 하지마 하시며 말리시고 맨날 날 무릎에 앉히고 사과도 깎아주고 배도 깎아주고 송편도 빚고 하셨음. 하나뿐인 손녀라고 복덩이라고 엄청 좋아해 주심. 생일 때는 꽃갈모자를 쓰시고 사진도 찍으심. 많이 늙으셨음. 눈물 나려함. 내가 나이가 들수록 할아버지께서 떠날 날이 가까워진 것을 생각하니 100살 넘게 사시겠지만요. 그런데 그 형제 두 분께서는 우리 엄마의 꿈에 나와서는 고생 말고 편하라 라고 하셨음. 엄마는 처음에 그 형제분들인지 모르고 꿈에 나왔다며 생생하다며 아빠에게 말해주었고 생김새도 말해줬음. 우리 할아버지 쌍꺼풀 짙고 훈남이심. 한 분은 쌍꺼풀이 없고 날카롭게 생긴 박효신 닮았다던데 그런 분이셨고 한 분은 안경을 쓰고 머리를 넘긴 할아버지를 많이 닮으신 쌍꺼풀이 있는 젊은 모습이었다고.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허허 하시며 그래도 살아있는 날 노력은 해봐야겠다 며 쓸쓸히 마당에 있는 소랭이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에게 여물을 주었음. 그 두 분은 아마 지금 행복한 세상으로 가셨을 것임. 이미 인연이 되어 만났을지도 모르고 훗날 인연이 됐을 수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를 서울에 만나게 도와준 건 두 형제분이 아닐까 싶음. 아휴. 어쨌든 전쟁은 안 돼요. 안 돼. 나 이거 아침 5시에 쓴 건데 이제 올립니다요. 졸려. 저녁에 돌아올게요. 편히들 쉬고 계셔요. 하면서 귀신과 10년째 동거하는 여대생 17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또 적어주셨네요. 전쟁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다루기는 하는데 매번 슬퍼요.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시끄럽잖아요. 방송 시작할 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기름값도 폭등하고 물가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또 국민들은 너무 또 힘들어하고 있는데 잘 타협해서 전쟁까지 일어나진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귀신과 10년째 동거하는 여대생입니다. 18편. 모래반지 빵야빵야 모래 왔더용.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주셨네. 감사해요. 사랑해요. 쪽쪽. 절 위에 만들어주시다니. 폴더 따로 만들어 꼭꼭 넣어놨답니다. 저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분간 동거기들 이야기 삼가합니다. 하지 말아요. 나 점점 생각 없이 적는 것 같아. 수위 조절 못하겠어요. 제가 겪은 기가 셌던 그런 귀신 이야기는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요.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요리조리 피해 쓰고 있는 거 보이시는지. 에휴. 여러분이 걱정돼요. 저 디기 사는 이야기 엄청 좋아함. 팬님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 그 글쓴이 분은 날 무서워하겠지. 글쓴이 분 오빠 내 스타일이심. 하. 폭풍 댓글 달다가 모르고 닉네임 수정을 안 하네요. 마이 미스테이크. 지금 이야기는 좀 밝게 시작해볼까요? 하하하. 친구들과 저의 이야기임. 우린 O형 여자 4명이서 절친이에요. 우리 넷다 개도녀임. 개도라이녀들. 크크크크크크. 고등학교 때 블랙리스트였음. 맨날 맞음. 이놈의 입 때문에 시끄럽다고. 우리 넷이 모이면 세상이 멸망한댔음. 정치 시간에 유유. 우리 4명 북한에 보내버린 댔음. 바로 통일시킬 수 있다고. 우리 고등학교에 변태가 자주 출몰했는데 후레쉬를 거시기에 비추고 한 손은 쉐킷쉐킷. 알 것 같은? 우린 환호했고 우리 넷을 위한 쇼쇼쇼를 보여주려 맨날 옴.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때림. 변태 나올 때마다 우리 혼낸다고 함. 우리 때문에 온다고. 에어컨에 덥다며 겨드랑이를 들고 서있던 조퐁. 남친한테 깝치던 교실 뒤풀이 동영상 걸려서 결별당한 콧구녕이 큰 콧용.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자는 크크크. 오직 용사가 깨어나는 시간은 점심시간일 뿐. 눈이 늘 퉁퉁 붓던 벌 받으면서 몰래 함께 빅뱅 춤추던 킴미. 스스로 킴미녀라고 함. 벌을 받고 아프다며 뒹굴다가 쉬는 시간 종 땡 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매점으로 달려가서 캐로로빵 사먹던 본능. 모래. 우린 모두 강인한 O형 여자였음. 우린 중고등학교 때 베프를 먹었고 늘 같이 다님. 개도녀 4명 중 2명이 짝이 되면 바로 선생님들 자리 바꾸기 찬스 씀. 우린 늘 뒷자리에 앉아 고래밥을 처묵처묵했고 손바닥엔 양념 가득. 짠내가 솔솔했음. 오랜만에 고등학교 책 펼치니 과자 봉지가 납작하게 붙어있네요. 살 빼자며 점심시간에 먹자며 홈프라이트 샀는데 간식이 되어버렸으며 급식비 띵구고 도시락을 싸다니기로 했는데 도시락은 새참이 됐음. 몰래 급식소 가서 처묵처묵함. 크크크크크. 죄송해요. 그리고 마치고는 토스트집에 가서 토스트를 물고 꼭 집에 감. 가끔 문방구 앞에 옆에 초등학교 있음. 뽑기랑 철권을 할 때가 있었는데 신상 뽑기가 나온 거임. 빅뱅 반지가 있는 뽑기였음. 크크크크크. 난 계속 탑 반지, 지용 반지 득템하는데 내 친구 조뽕은 어디 쓸지도 모를 고무줄만 나와대서 집착이 시작됨. 계속 동전 넣음. 결국 아저씨가 뚜껑 열어서 한 개 줌. 그리고 야자할 때는 치킨 시켜 먹었는데 아저씨랑 우리랑 협약을 맺음. 이를 치킨 안전 협약이라고 함. 우리가 돈과 줄을 내리면 치킨을 묶어서 내려줌. 크크크크크크. 최대한 안전하게 균형이 잡히게 올려줘야 함. 오, 치킨님이 올라오신다. 찬양하라. 우오. 우리는 토템 신화에 나오는 원주민처럼 춤을 췄었음. 우리의 고등학교 3년은 피와 살 플러스 살이 되는 기간이었음. 우리들의 개 돼지가 되는 시간. 난 그 시기를 그렇게 칭함. 친구 2명은 기숙사 애들이었음. 기숙사 방에 가서 맨날 야자 띵구고 족발 시켜 먹었는데 우리 때문에 기숙사 앞에 CCTV 설치함. 대박.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소문이 돌고 있었음. 밤에 과학실 앞에서 귀신이 보인다고. 우리는 야자보다 무서운 것 따위 없었음. 입을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었던 것임. 크크크크크. 돋네. 그리고 도망 노비처럼 도망을 쳤음. 한 명은 폭풍설사, 한 명은 잊고 온 물건이 있음, 한 명은 그냥 무단, 한 명은 엄마 왔죠요 뿌. 나는 개도 안 믿는 핑계를 놔둔 채 설사가 모레는 절대 아님. 우리는 기숙사 대신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과학실로 모여 개구락지와 온갖 동물들의 표본을 보며 치즈김밥을 우걱우걱했음. 정말 맛있었음. 식욕이 본능인 걸로 보아 짐승인가? 가끔 그랬는데 나랑 킴미는 직감이 좋은 편임. 킴미녀는 크크크 리믹스 교회, 리메이크 불교, 우주변화 연구회의 사람들이 엄청 좋아. 우주변화 연구회 간판도 있음. 본 사람 없음? 복이 많게 생겼다며. 크크크크크. 맨날 잡혀감. 한번 세계 종말이 온다고 잡혀갔는데 십자가가 거꾸로 달려 있었고 사람을 보고 하느님이라고. 크크크크. 내 친구 무서워서 울었다고 함. 진짜 종말이 오는 줄 알고. 한 번은 나 기다리다가 이상한 아저씨한테 잡혔는데 내가 다가가니 아저씨가 진짜 바로 도망감. 나한텐 저런 사람들 안 붙음. 이상함. 나 생긴 게 무서운 것도 아닐 텐데? 내 친구 킴미는 변태도 자주 봄. 납치당할 뻔도 함. 얜 기가 약한 것임. 근데 꼭 나랑 다니면 절대 변태를 안 봄. 킴미도 내가 신기하다고 함. 하여튼 우리는 치즈김밥을 새벽에 저주 좀비들 마냥 우걱우걱 먹어대고는 모자라를 중얼거리며 휘적휘적거리고 있었음. 근데 나 안 그래도 여기 이상한 느낌 들었었음. 근데 친구들이 쫄까봐 말을 못하겠는 거임. 근데 갑자기 내 친구 킴미가 야 저기 쓱 하고 달려나간 거 뭐고? 검은 거 라고 말했음. 그리고 내가 그쪽을 보았을 땐 보기 싫었는데 집중하게 되었음. 한 남자가 복도를 다다다다다다 뛰어 밖에 뛰어내리는 거임. 유유. 아둔한 친구 조폰과 콘영이 2명은 그저 은박지에 붙은 밥풀만 띄어먹기 바빴고 킴미와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나가자고 재촉을 함. 이런 구조였는데 과학실은 3층이었음. 저 화살표대로 다다다다다다 뛰어가서 뛰어내리는 걸 본 거임. 나는. 킴미는 능력이 별로 없고 자체가 기가 약해서 연기처럼 본 것이고 난 아저씨 정도의 남자라고 느낀 것임. 우린 혼비백산하여 야자실로 뛰어들어갔고 선생님의 매 눈에 걸려버린 콘용이의 입에 붙은 밥풀 때문에 크크크크크. 아이년아. 우린 복도에서 엎드려 뻗쳐 있어야 했음. 덜덜. 킴미와 나는 얼굴에 피가 쏠린 채로 대화를 했음. 너도 봤나?
달리 나가드제. 미친 거 아이가? 와, 개 무섭다. 귀신이 있긴 있는갑다. 난 니들이 더 무섭다 하며 갑자기 튀어나온 선생님은 우리 궁둥이를 차며 야자하라고 쫓아보냈고, 여전히 그곳은 귀신이 나온다며 소문이 돌았음. 물론 우리 입방정도 있었음. 킴미는 재현한다고 책상에서 뛰어내리는 헐리우드 액션까지 함. 그렇게까진 안 했어 친구야. 얼마 전의 이야기. 우리 개도녀들은 바다에 놀러 가기로 했음. 우리 바다 너무 좋아하지 않음? 차를 렌트해서 갔는데 크크크크 허라는 표지판이 부끄러워서 테이프를 사서 헐로 바꾸자, 혀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그러면 잡혀간다길래 그냥 덜덜. 렌트차라 그런지 시비도 무지거름. 웃긴 건 4명이 번갈아 가며 운전대를 잡았는데 운전대 앞에선 사나워지며 한 마리의 들개로 변신함. 크크크크 악령 씌이는 거임. 운전 악령 해서 해버릴라 뭐 하는 은 기본. 옆좌석에 타는 사람은 크크크크 시비 거는 차에게 욕을 담당하기로 하고, 뒷좌석에 타는 사람은 만약 일어나는 유혈 사태에 대비해 싸움을 담당하기로 함. 우리 문신팔토시 사서 끼고 갈랬는데 크크크크 어쨌든 알아서 차들이 우리가 무서웠는지 다 피해감. 내가 제일 초보 운전이었는데 속도 안 낸다고 자꾸 빵빵거리는 거임. 특히 택시. 조퐁이 크크크 나한테 야 그냥 비상등 켜고 달리라 그라모 다 도망간다 크크크크. 아 그런 거임? 하필 틀어놓은 노래도 포미딧의 허 크크크크 세이 허. 우리는 그렇게 왁자지껄 남해로 향했음. 이 부분에서 제가 부족했네요.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옛날엔 남해에 살았답니다. 지금은 돼지 키우고 있어요. 지금 다들 거기서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마을에선 들꽃마을로 알고 있음. 그러다 섬으로 쫓겨나셨다고 해요. 그때 당시엔 소문과 수군거림이 엄청 많았대요. 친구 하나가 이야기를 꺼냈음. 예전엔 어린아이의 심장을 먹으면 낫는다고 믿어서 한센병 환자들이 아이를 납치해 가마솥에 삶아 먹었다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지만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아 써봄. 저건 그저 그 사람들의 외형을 보고 수군거린 나쁜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임. 그리고 이건 아빠가 말한 실화인데 시청? 군? 이런 데서 한센병 환자들을 다른 섬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함. 공무원 2명이 방문하자 화가 난 사람들이 쫓아와서 공무원 2명은 헐레벌떡 도망을 갔고, 공무원 1명은 잡혀서 그저 정확히 들은 것을 기재하겠습니다. 잡혀서 손목을 그었고, 그 화가 나신 한센병 환자가 자기 손목도 긋고 마주되었다고 합니다. 1명은 보리밭에서 밤을 지새고 겨우 도망갔다고 함. 실제로 보리밭에서 도망가신 분 우리 아빠 친구이시고 대학교 교수를 하고 계심. 아마 사실이 아니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화가 났을지도 모름.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산길을 달리고 있었음. 그저 우리들끼리의 이야기고 나이 드신 분들의 겁주기 위한 이야기고, 실제로는 병도 옮지도 않고 착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 안 좋고 무섭게 생각하며 살았던 제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라 생각하니 이 판을 통해 알리겠습니다. 다음 판에도 기재하였습니다. 남의 길 좀 무섭디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두운 도로를 혼자 걷고 있는 것임.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간이 커서 혼자 잘 걸어다니곤 하던데 우린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쌩쌩 운전 중이었음. 근데 30분 정도 갔는데 또 누가 걸어가고 있음. 또 15분 정도 가는데 또 누가 걸어가고 있음. 우린 염통이 쫄깃쫄깃해짐. 순대 땡겨. 야, 저거 뭐냐? 우리 후진하고 있나? 우린 지은나 빨리 달리고 있는데 뭐야? 저거 왜 자꾸 보여? 이어달리기 하냐? 우리는 나름 심층 토론을 했음. 그리고 우린 아무렇지 않게 회를 먹고 밤바다를 보고 끼올끼올 거리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 그 길에 또 그 사람이 이번엔 뒤로 걸어가고 있음. 저 사람 집에 안 가나? 태워줄까? 미쳤나? 연약한 여자가 4명이나 있는데 크크크크 최고의 개그였음. 아니다, 서행해서 얼굴이나 보자 라고 간큰 모래가 말했어요. 야발 너 내려서 걸어올래? 1박 2일 나오자 특집 봤어 안 봤어? 라고 기가 약하고 연약한 킴미가 말했어요. 조퐁은 천천히 서행을 했고 처음엔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인 듯 했음. 야 우리 안 볼 때는 존나 뛰는 거 아니가? 이러며 개그를 치는데 헐 얼굴이 일그러져 계셨음. 나는 안 그래도 섬찟함을 느끼던 터였음.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가 가는 길 밑에 납병 환자촌이 있었던 것임. 뭐 납병 환자들이 범죄자고 이렇다는 말은 아닌데 그냥 조금 섬찟했음.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고 야! 밟어! 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조퐁은 깜놀하여 바로 악셀을 트리플 악셀 수준으로 밟고 부항부항 달리기 시작했음. 내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지만 짚고 가던 지팡이는 곡괭이? 그 탄광 캐는 거 그거였음. 덜덜. 이상하게 당황해서인지 섬찟한 것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어허. 우리는 후덜덜하며 집에 돌아가기 시작했음. 우린 피곤도 한 데다 무서워서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음. 야자 때 이랬더라면 선생이 치킨을 직접 먹여줬을 텐데. 그러다 우리 동네에 어떤 도로가 있는데 나는 뒷좌석에서 백미러만 조용히 보고 있는데 나와 콘용 사이에 긴 머리 여자가 앉아있는 게 보였음. 쓱 하고 잔상이 보이다 쓱 하고 사라짐. 그때 우리 차 속도가 좀 빨랐고 그래서 그 장소를 지나쳐 빨리 사라진 것 같음. 나는 시간이 지나 친구와 밤에 택시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며 나 여기서 귀신 본 적 있어. 백미러로 보였어 라고 말하는데 택시기사 무전기에서 하는 괴상한 소리가 났음. 택시기사는 엄청 놀래서 무전기를 탁탁 때려댔고 우리 이야기 듣고 있었겠지. 덜덜 떨며 우릴 내려주고 잔돈을 주었음. 그리고 그 도로 콧구녕이 집 근처임. 콧구녕이의 집도 굉장히 좀 주변이 스산하긴 했음. 그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넘겨드리겠음. 토스! 네, 내 발그림을 짜집게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 차마 위에 이쁜 손글씨들과 같이 놓을 수가 유유. 사랑이요 쪽. 제 발그림만 뺐다면 완벽했을 텐데 땜잇 이라고 하면서 귀신과 10년째 동거하는 여대생 18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학창시절을 보냈네요.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학생 때 느낄 수 있는 그 풋풋한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놀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귀신도 들어가 있고 그 운전하면서 룸 밀어보는데 여자 형상 나타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유명한 이야기들 많잖아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쓱 봤는데 뒷좌석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다시 한번 봤더니 뭔가 탁 앉아있고 가끔 그런 것 때문에 혼자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몸에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막 시골길 같은데 밤에 가면은 혼자 운전하면 이제 오싹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도로들이 있어. 막 등 없고 그런데 지나갈 때 노래도 일부러 크게 틀고 제발 별일 없게 빨리빨리 지나가야겠다. 하여튼 재밌는 학창시절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글쓴이가.